종교로 분류되는 건가요? 사실 종교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 불교도 종교는 아니에요. 왜? 불교에도 신이 없거든. 서양 애들이 얘기하는 릴리전이라는 종교라는 개념은 사실 동양에는 없어요.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종교는 동양에 굳이 있다 그러면 힌두교 정도?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 유교가 종교인가? 석가모니가 신이 아니잖아요. 성인일 뿐이지. 도교 마찬가지. 그 다음 불교 석가모니도 사람이에요. 신 아니야. 또 뭐가 있을까? 다. 그래서 동양의 종교에는요 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식 개념으로 종교를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동양에 종교 없는 겁니다. 동양은 다 무신론자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성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죠. 그건 뭐 일종의 귀신에 대한 제사니까.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좀 달라. 그래서 그 서양인들의 관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을 동양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맞는 것들이 있다. 예, 안 돼요. 예수요? 저 사람이라 생각해요. 신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난리를 치겠지? 유대교가 바라보는 예수의 이미지와 같다. 사람. 저는 신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입니다. 끝.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 또는 막 그런 명상 이런 걸 좋아하죠. 근데 저는 조금 그쪽 분야가 아니야. 그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맹신하잖아요. 하긴 저는 뭐 종교가 뭐 맹신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그 MMA 그 파이팅하는 그 운동선수랑 소림사 승려랑 붙은 거, 그다음 미 해병대 출신은 애랑 그다음에 또 중국 소림사라던가 태극권, 뭐 영춘권 이런 애들 붙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분 만에 개박살 나죠. 싸움은요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 진짜 강력한 육체적인 힘과 지략과 그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이겨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동학군 운동이라고. 동학군이 그 당시에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선택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 종교 지도자인지 무당인지 그렇게 뭐 부적 써가지고 가슴에 붙이면 총 안 틀고 들어가고 그 부적태에서 양잿물 마시면은 뭐 이렇게 상처 나도 빨리 암 온다고 하고 전쟁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뒤졌잖아요. 현대식 기관총 앞에서 다 무릎 꿇었잖아. 동학군이 그때 얼마나 많았는데 그 동학군 진압하려고 했던 일본군이 몇 명이었어요? 한 거의 1대100 규모 아니었어요?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좋아해. 왜? 현실적이어야 되거든. 거액을 들여 구슬에 조상님의 영혼을 빌어준다든지 불교에 보면 지장보살, 지장경이라는 불경이 있는데 독성한 이유는 모두 다 현생의 운과 복을 누려 잘 살고자 함입니다. 재수 없는 일을 막기 위해 이런 수단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네, 저 이런 거 안 믿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것이지 이런 걸 외운다고 해서 사라질 거면은 이거 24시간 틀어놓지 그래요. 근데 24시간 틀어놓으면은 과연 복이 올까? 아니 그리고 불교의 원래 근본 목적은 복을 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기복신앙이잖아. 그 샤머니즘이잖아요. 불교의 철학은 그 자신의 그 자아를 인지하고 깨달음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리고 지장보살은요 불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은 파미르에 있었던 토속신이에요. 태호복희랑 관련이 있습니다. 박사님 몽골에서 명상도 배우셨나요? 명상? 나 그런 거 안 했어요. 나 그 막 단전호흡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은 방식이 너무 획일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 안 해요. 다른 방식이 있어. 근데 공개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원제트님, 사람의 관점에서 도덕적 관념에 선한 귀신과 악한 귀신이 존재하나요? 귀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나요? 악한 귀신이 있다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나요? 악한 귀신은 심약한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나요? 이건 무당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일단 귀신에 대해서 없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이런 디테일한 거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예, 왜냐? 그거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상해지거든. 개인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변절자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자는 다르죠. 요거는 구별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시대의 흐름을 읽으라는 게 변절이 아니에요. 제가 4차 산업을 얘기한다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러한 고정적인 관점을 가진 우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변절처럼 보이지만 변절 아닌 이유가 뭐예요? 국익.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산업들을 미국 애들이 가져다 뺏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 절반 가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거 표준화 시켜줘. 세계 표준화. 이런 식의 전략으로 가야 된대요. 즉 상대방의 공격을 이길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현명하냐 비겁하냐의 논쟁이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가 결국 우리의 국익으로 유도가 된다면 그거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강력한 세력의 겁을 먹고 무릎 꿇고 포기를 해서 우리의 기업과 기술을 죄다 받아왔지만 그 새끼는 변절자죠. 이게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국익 퍼스트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죠. 네. 어떻게 내 4차 산업혁명 요즘 방송 가지고 시비 거는 우파 애들 딴지 한번 걸어봐. 또 딴지 걸어봐. 니들 머리 위에 내가 있다. 아갈타님, 박사님 항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과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는 설중 어떤 것을 믿으시는지, 티베트의 전설로 내려오는 지구속 문명 아갈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믿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지구 속에 문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기저 문명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지구가 회전하다 보면 가운데 빈 공간 생기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옛날 때 그 버든가 그 사람이 남극 탐험 갔을 때 그 지하 밑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매우 사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하 문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국서부터 이집트까지 지하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 지하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도시. 지하 도시인데 영국서부터 이집트까지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중간중간 방도 있어요. 도로도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고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이 지하 도시는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예. 그리고 빅뱅 이론, 저는 빅뱅 이론이 맞다고 보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떤 다른 동물의 몸속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 결국 빅뱅이라는 거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쫙 세포 분열을 하면서 지금의 몸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가 젊으니까 빅뱅이지, 우주가 다 성장을 하면은 저처럼, 제가 어렸을 땐 요만했지만은 지금 이만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크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주가 젊으니까 팽창할 뿐이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동물의 몸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생명체라면 어느 정도 팽창하고 난 다음에 스톱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무한대 팽창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 시간이 워낙 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 범위 내에서는 무한 팽창이죠. 왜냐,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100년인데 우주적 관점에서 100년은 개뿔도 아니거든요. 폴리틱스에서 정치인 등 사람들이 손자병병을 뼈대로 계획이나 전략을 세운다고 나와 있는데 신뢰할 내용인가요? 또 박사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진실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실은 딱 하나죠. 모든 것은 변한다. 그거 하나만 진실이고,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건 없습니다. 상대적 진실일 뿐이지 절대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 그런 거고, 손자병법을 뼈대로 계획을 만든다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적 국가가 되려면요, 장기적 플랜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즉 청사진,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됩니다. 큰 그림. 큰 그림을 하기 위해서 다소 손해가 되는 것도 합니다. 왜? 큰 그림으로 가는 방향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거예요. 미국이라는 슈퍼파워 국가가 달리 저렇게 된 줄 알아요? 미국이 얼마나 배신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했잖아요. 베트남도 배신했잖아요. 다 합니다. 왜?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의 승리예요. 소위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자유진영의 승리지. 자유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같은 자유진영의 국가를 희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장기를 두다 보면은 우리 편 말을 일부러 죽이기도 하잖아. 함정을 파서. 왜? 상대방의 적장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게임에 이기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우파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무조건 미국이 혈맹이라 그러면서 그냥 형님이 막 하잖아. 이러잖아. 이러니까 미국의 외교의 시각과 한국 우파의 외교의 시각이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우파의 시각이 미국의 시각에 맞는다. 접합될 때는 한국의 우파가 어떻게 행동하냐? 미국의 개가 돼버리지, 그렇게 되면. 4대주의는 안 된다니까.
이제 4대주의는 반대한다고 하잖아요. 중국의 개가 돼서도 안 되고 미국의 개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정환님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 자본주의가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주식시장도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아는 형태의 금융산업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자화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거래가 생겨날 거라고 봐요. 예. 뭐 주식시장도 전자화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진짜 여러분들 안테나 키고 있어야 돼요. 안테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구멍을 찾아야 돼. 탈출구를. 근데 이게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답을 해줄 수 없어요. 결국 뭐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찾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 나도 이거 처음 겪는 일인데.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탈출구를 찾았다면은 제가 몽골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와서 나름대로 이 길을 개척한 거예요. 네. 어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교수 되기 위해서 뭐 한다던가 이런 거 포기하고 어차피 되지도 않잖아요. 몽골 박사를 누가 인정해 주겠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유튜브라는 4차 산업 매체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답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 ARS를 다시 부활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ARS 쪽도 많은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물론 사실 지금 저희도 워낙 경기가 불경기라서 후원을 해달라는 말을 하기가 솔직히 쪽팔립니다. 쪽팔려.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하기는 조금